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비스웅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 8월 한 남자가 차크라이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농사에 쓸 비료를 만들기 위해 박쥐 배설물을 채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겪게 될 끔찍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28살의 순보라는 차크라이 산 깊은 곳, 가장 어둡고 위험한 구역까지 들어가는 소수의 전문 채집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모험심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두꺼운 층의 박쥐 배설물, 즉 구아노였습니다.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는 이 물질은 질소, 인, 칼륨이 풍부해 훌륭한 비료가 되었죠. 서양 농부들이 톤당 수백만 원이 넘는 공업 비료에 의존하는 동안 캄보디아 농민들은 이렇게 값싸고 천연 자원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골에서 구아노 채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한번 성공적으로 채집을 마치면 작은 농가를 몇 달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급자족 수준이던 농작물은 수익성 있는 작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구아노일수록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사람 한두 명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았고 경험 많은 채집꾼만이 그런 곳에 도전했습니다. 키가 168cm, 몸무게가 약 59kg인 보라는 좁은 동굴 통로를 지나기에 완벽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체격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틈새를 통과해 다른 누구도 닿지 못하는 구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지역 최고의 채집꾼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았고 며칠 동안 지하에서 머물며 미지의 구역을 탐사하고 귀중한 구아노를 찾아냈습니다. 2019년 8월의 무더운 아침, 보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사흘짜리 채집을 준비했습니다. 충전식 손전등, 물이 든 물통, 말린 쌀, 그리고 채집한 재료를 담을 천자루를 챙겼습니다. 차크라이 산의 동굴은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총 길이가 약 3km를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 구역은 천장이 높아 넓은 홀 같았지만 어떤 곳은 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어야 할 만큼 낮았습니다. 주 입구는 해발 244m 지점에 있었고 자연적으로 생긴 복도를 따라갈수록 통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채집꾼들은 입구에서 150m 안쪽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거기만 해도 구아노가 충분했고 위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라가 목표로 한 곳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박쥐들의 거대한 서식지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복도를 따라 내려가며 손전등 불빛으로 길을 비췄습니다. 벽면을 덮은 검은 얼룩과 점점 짙어지는 암모니아 냄새는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날갯짓이 만들어내는 메아리가 동굴 전체를 울렸습니다. 입구에서 약 366m 지점에 이르자 그는 악몽의 시작이 될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폭이 약 90cm, 높이가 약 120cm밖에 되지 않아 무릎과 손으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그 끝에서 손전등 불빛에 벽에 매달린 수많은 박쥐들이 보였습니다. 그 길목의 가장 좁은 곳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15cm 남짓한 틈이 아래로 깊게 뚫려 있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침식으로 생긴 그 틈은 수십 미터 아래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숙련된 탐험가라면 치명적인 함정임을 알아챘겠지만 보라는 동굴학자가 아니었고 오직 주변의 귀중한 구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틈 옆을 조심스레 지나던 중 손전등이 손에서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불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야는 완전히 검은 장막에 뒤덮였습니다. 아무리 눈을 적응시키려 해도 형체조차 구분되지 않는 절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손전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석회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틈 속으로 팔을 뻗어 벽을 더듬었지만 손전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틈은 손이 닿을 만큼 좁았지만 그만큼 깊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닿으려고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물이 흘러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벽은 손이나 발로 버틸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을 더 기울이는 순간 중력이 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상체가 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가슴 부근에서 걸린 채 다리만 바깥에 남게 된 것입니다. 틈은 아래로 갈수록 더 좁아져 마치 자연이 만든 깔때기처럼 그의 몸을 꽉 조였습니다. 빠져나오려는 첫 시도에서 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갈비뼈를 더 세게 조여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양팔은 몸에 붙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손으로 당길 지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중은 오히려 탈출을 방해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대한 큰 소리로 구조를 외쳤지만 이 깊은 미로 속까지 들어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보라가 갇힌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했고 차가움이 점점 손발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에 손이 닿지 않아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곧 갈증이 생존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문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보다 조금 넓은 틈에 끼어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홀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첫날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이곳의 어둠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고정한 자세는 극심한 근육 경련을 일으켰고 가슴을 누르는 압박은 호흡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리라는 초기의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고 그 자리를 절망이 차지했습니다.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하루하루가 흘러도 그는 같은 자리에 갇힌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고통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탈수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팔과 다리는 계속된 부동자세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욱 악화되었고 심리적 불안 때문인지 석회한 벽이 점점 몸을 더 세게 죄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은 점점 줄었고 남은 힘을 아끼기 위해 목소리도 약해졌습니다. 그는 점차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보라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덜 잔혹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어둠과 숨막히는 정적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환각이 찾아오며 시간 감각마저 흐려졌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그저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시각 약 19km 떨어진 마을에서 가족들은 이미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보라가 사흘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은 흔했지만 그는 약속한 날이면 반드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형은 그가 떠나기 전 차크라의 산을 목적지로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형은 몇 명의 마을 사람을 모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동굴의 주 입구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진흙 위에 남겨진 비교적 최근의 발자국은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채집꾼들이 이용하는 길을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곳까지 전진했습니다. 입구에서 약 300m 지점, 형은 그를 얼어붙게 만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쥐 날갯짓의 메아리 속에서 희미하게 섞인 인간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 방향으로 기어가 좁은 복도를 통과하자 마침내 운명의 틈에 다다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드러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보라의 머리와 어깨가 어둠 속으로 꺼져 내려가는 틈에 끼어 있었고 그 아래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심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지만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탓에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가족 몇 명이 꾸린 임시구조팀이 그를 구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형은 즉시 현지 당국에 연락했고 이는 바탄방주에서 기록된 최대 규모의 동굴 구조 작전을 촉발했습니다. 차크라의 산에는 경찰, 소방관, 의료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경험 많은 동굴 탐사 전문가 등 200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했습니다. 폭이 불과 15cm에 불과한 틈, 그것도 동굴 입구에서 366m나 들어간 곳에 갇힌 사람을 꺼내는 것은 전례 없는 기술적 도전이었습니다.
구조대는 10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석회암을 조심스럽게 깎아 틈을 넓혔습니다. 잘못하면 돌이 무너져 보라를 다치게 하거나 생매장할 수 있었기에 그 어느 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의사들은 수액을 공급하고 진통제를 투여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좁은 통로를 따라 줄지어 서서 구조 대상자와 구조팀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나흘하고 17시간이 지난 끝에 보라는 죽음의 함정이 될 뻔한 틈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탄방주립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탈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해 생긴 근육 손상, 그리고 머리, 가슴, 무릎 부위에 경미한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치명적인 영구 손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구조 후 인터뷰에서 보라는 만약 가능했다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생존은 희망이나 의지 덕분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선택할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또 다른 사건 이야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이번과 비슷한 평범한 모험이었지만 결말은 훨씬 비극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